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금융 패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너무 강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책 여력이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정책 여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정책을 쓰면은 경기가 좋아지는데 부작용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낳고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이 확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뭐가 좋았습니까? 미국은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어도 그 달러를 미국 외에 해외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도 밖으로 나가서 인플레이션이 별로 크게 오지는 않는 환경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나마. 근데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왔지만 원래 미국은 똑같은 돈을 찍었을 때 인플레 압력이 좀 덜한 국가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미국 돈은 달러인데 그 달러가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국제 무역에서도 필요한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돈을 찍는 그 족족 바로 인플레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도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쓸 때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꽤 여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있고 미국의 국가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는 미국의 장기채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80% 정도였을 때하고 바이든을 지나면서 지금 130%에 다가가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리스크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 건 있지만 안전자산으로 위치는 아직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대한 여력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미국의 국채를 사던 우방국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거나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쓰고 국채를 발행하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통화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도 원래는 미국의 국내 경기만 봤을 때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지만 전 세계가 나빠서 별로 안 올리고 뭐 이런 상황도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풀어도 미국 자체는 괜찮았지만 전 세계가 좀 힘들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돈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재정정책을 쓰든 통화정책을 쓰든 기축통화라는 그 강력한 패권 때문에 정책 여력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만 싸우는 거지 민주공화가 생각이 달라고 싸우는 거지 안에서 결심만 되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번에 실제로 EU에서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달러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면 외환보유고로 미 국채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는데 이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트럼프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이 나온다면 이게 완전 우리의 재산과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멱살 잡히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회의가 있었어요. 물론 당장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다는 것도 인정을 했죠. 그렇다고 지금 유로로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통화의 외환 시스템이 달러 외에 외환 시장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만 해도 중국하고 무역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위안화하고 원화 시장이 발달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엔 중간에 달러로 갔다가 위안화로 다시 오고 또 위안화가 달러를 갔다가 원화로 다시 오고 이런 그 이종 통화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 거의 없습니다. 그 선물한 이런 거 보면 거래량 차이가 말도 못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유로 달러 이런 것들 입지를 보면 지금 당장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무역에서 있어서 달러에 대한 고민이 처음 시작돼서 그러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통화정책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돈을 찍어서 그걸 소비하는 소비 경제를 이끌고 지금까지 굴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산유국 같은 데서 원자재를 퍼올려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제조업 국가들이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걸 미국에 수출하면 그럼 미국에서 돈을 버니까 그 달러가 제조업 국가로 가고 제조업 국가들 원유를 사니까 또 중동 같은 산유국으로 갔다가 그 제조업 국가와 산유국들이 번 돈은 다시금 미국 국채를 사면서 뺑뺑이 도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국채가 예전에는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잘못하면은 미국하고 수틀리면은 열심히 사놓던 미국 채권이 동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 러시아는 그랬죠. 그러면
이건 정말 안전한 게 맞아? 전 세계에서는 안전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뭐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달러를 벌었다고 해서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다시 살 이유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다면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하고 달러하고 이 금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금을 사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강력한 금값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 정책 여력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 패권을 갖고 있고 기축 통화로서의 시너리즈 효과 이렇게 다 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그거를 굳이 말로 꺼내면서 무기화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미국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뭔가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이라면 과거와 같이 무조건 미국 채권 혹은 미국 주식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기술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글로벌 대형 자금들이 당연히 뭐 주식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을 미국을 가져가겠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큰 비중을 꼭 가져가야 되는지에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그렇다고 그 자금들이 뭐 중국으로 계속 가냐? 그것도 아닐 것이죠. 그러면 그때그때 봐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이 그냥 미국 시장 우상향 뭐 이런 간단한 로직에 벗어나서 변동성의 시대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한창 잘 나가다가 호랑 외교니 뭐니 외교에서 깡패짓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모습도 없잖아 있는데, 미국도 너무 힘 위주로 가게 되면 좋을 거 없다. 예전에 90년대 뭐 걸프전 이런 거 하면 그땐 진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힘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중국이 대안으로 떠오기로 했고, 이제 중국이 대안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중국이 또 난리를 쳐가지고 또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도 한번 경험이 있고 중국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더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은 당장에 어떤 수가 안 나오더라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고요. 그래서 좀 유럽이 생각이 좀 바뀐 게 어떤 거냐면, 고위 관계자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회용 폰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바로 나온 아무것도 없는 노트북을 지급을 했거든요. 거기 중국이나 이런 데는 하도 이제 해킹 위험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미국으로 갈 때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럽이 미국을 예전 같은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중국 같은 이런 위험 국가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유럽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세계가 다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한 중요한 사인.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그냥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모든 제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걸 지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그 쓰고 있는 빨간 마가 모자도 국산화를 못 시키고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물론 미국도 그런 것까지 다 미국이 만들겠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아마 일본처럼, 일본도 한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80년대 이럴 때는 곧 미국을 뒤엎을 것 같고 기술의 일본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국이 손을 잘 써서 절대 미국에 대들지 않는 우방국이 제조국 강국인데도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지 않는, 일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기술적인 강국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보겠다, 미국을 넘어보겠다는 그 싹을 잘라버리고 그냥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됐든 전 세계가 됐든 저렴한 물건들을 공급하는 역할만 계속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을 다 가져올 수 없다면 가져와야 되는 제조업이 따로 있겠죠. 그게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방식만 다른 것이죠. 뭐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역으로
보조금을 줘서 당근을 줘서 꼬시던가 아니면 관세로 채찍질을 해가지고 여기로 몰던가 결국에는 미국이 하자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조업 중에 안보에 관련된 것들은 미 국토 안에서 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TSMC겠죠. 얘가 없으면 뭐 애플만 해도 당장 폰이 안 나올 것이고 더 이상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패권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뭐 설계도만 있는 것이지 현실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되면 어느 순간 미국이 안보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산업들 상당 부분이 미 국토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문 잠가버려도 되죠. 그때부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미국은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거지. 왜?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고립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너무 달라서 일본화 시킬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미국이 패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우방국들이 됐든 어디든 쥐고 흔들어서 미 국토 안에 가지고 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 한반도가 위험해지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려고 하든지 해도 어차피 공급망이 끊기지 않으니까 나몰라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만을 미국이 손을 잡고 있는 이유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조선, 반도체 이런 기술이 미국한테 필요하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예전처럼 여기를 딱 우방국이라서 그냥 미군을 보내서 다 지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트럼프의 방식대로라면 그냥 갖고 와가지고 안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제 본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모르겠다 라고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